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달서구 월성동 신천대로 진입로 중간에 탄력봉이 설치되는 등 교통체계가 변경됐습니다. 정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만에 모든 교통체계가 바뀌기 전으로 원상복구됐습니다. 안 그래도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은 구간인데 운전자들은 면밀한 분석이 빠진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대로 진입로입니다. 출퇴근 시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저렇게 못 가요. 진입을 못 해요. 달서구는 정체 현상의 원인을 이면도로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전쯤 교통체계를 바꿨습니다. 학산중학교 정문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이 신천대로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고 대건중학교 방향 250여 미터 지점에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2차로를 선택한 차량들이 신천대로로 진입할 수 있게 분산시킨 겁니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 집중됐던 정체 현상이 교통체계가 변경된 이후 평일 낮 시간대는 물론 주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데 회전교차로 하면은 거기 또 합류하거든. 합류하니까 엄청 여기에 교통 체증이 많이 와요. 주요 포털에서도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교통시설물부터 설치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갈라끼리 힘이 들고 좌측으로 이제 쭉 자선이 하도 밀리고 돌아오겠네. 이건 무슨 정체가 원가 심연한. 달서구는 지난 주말 이 구간의 교통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모든 교통시설물을 원상복구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차선에 설치했던 탄력봉을 모두 철거했고 대건중학교 방향 회전교차로 운용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노면에 설치한 방향 표시를 지웠다가 다시 원래대로 그렸지만 회전교차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닥 표시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달 정도 한 겁니다. CCTV 달아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초반에 좀 막힌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월곡로 신천대로 진입로는 약 300m 구간에서 총 4번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반복되는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행정당국은 시행착오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이들을 하루 종일 책임지는 사람을 돌봄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BTV 뉴스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면서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국의 돌봄 노동자들은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세종시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전국 돌봄 노동자는 약 1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구에도 약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52만 원, 전체 취업자 266만 원의 57%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새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이들의 임금인 셈입니다. 대구 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돌봄 노동자는 필수 노동자, 전문 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처우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노동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각 시설이나 센터에서 표준임금 내려준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한 달에 60시간 돼야 저희가 그 사대보험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적용받는데 그 59시간, 58.5시간 이렇게 해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처우도 낮다 보니 돌봄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받는 장기 근속 장려금 수당의 인상,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생활 전반에 다양한 혜택들이 더 돌봄으로서 자리 잡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의 가치요, 돌봄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돌봄 노동자들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집결해 다음 달 1일까지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하고 검증해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참여합니다.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해서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전국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면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 검증 부재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선정하고 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국토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과 특정조사 검증, 이의제시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용인 원산면 일대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근 지역 간에 또 뭐 가격이 좀 균형성 있게 평가가 되는지 표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표준지가 결국엔 개별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켜보고자 하고요.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와 서울 등 광역 지자체에 자체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하면서 취업과 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한 박상민 씨. 지난달부터 안양 석수동 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부터 호텔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여전히 배울 것 투성입니다. 정리부터 발주와 관리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갔던 입장 때와 제가 직접 경영주 역할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던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한 편의점 업체가 자립 준비 청년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개설한 청년 그린 편의점. 박 씨처럼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직업 훈련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참여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좀 경영주로서 좀 이런 창업에 의지를 보이는 친구가 나오고 또 실제로 경영주가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한편에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모아 판매하기도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다시 쓰일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답답함과 막막함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사회로 나오길 바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도전하고 좀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들, 또 좋아하는 일들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그냥 좀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더 많은 사교를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죠. 바로 은행나무 열매가 풍기는 악취인데요. 나와 내 이웃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이 은행을 수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은행나무는 대구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입니다. 전체의 20%가 넘는 5만 그루가 은행나무인데 이 가운데 13,000그루가 열매를 맺는 암은행나무입니다. 늦여름부터 맺기 시작하는 은행나무 열매, 즉 은행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주범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서 냄새가 나서 은가한 냄새요, 뭐 꼼꼼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나가지고 살펴봤더니 은행 알맹이 터졌는 게 신발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은행은 밟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달서구 이곡 일동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은행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통우회와 번영회,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청결지킴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은행을 털어냅니다.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차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청결 도우미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게 되면 거리도 깨끗하고 또 다니는 사람도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중장비는 사치, 긴 막대기를 들고 나뭇가지를 내려치면 육즙 가득한 노란 은행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낙엽과 함께 이 은행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청소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가 난 뒤에 우리가 돌아봐도 깨끗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참 보람을 느끼고 합니다. 은행에 의한 악취 민원은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곡 일동의 은행 수거 활동은 다른 동네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지역, 전북자치도가 지역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각 연령층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과 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남원을 배경으로 한 팸투어에 박원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원을 배경으로 짜여진 팸투어 일정입니다. 1박 2일 코스 첫 방문지는 아름아름 현지인들이 찾는 보리 비빔밥집입니다. 식도락 여행이니만큼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골목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네, 동네 분도 많이 오시고 이제 외부에서도 좀 오시고 하는데 상품 이거 많이 널리 알려져서 외부에서 손님 많이 오시면 지역 발전도 되고. 배를 제대로 채웠다면 이제는 차 한 잔 여유를 즐길 시간. 남원 허브밸리 옆에 위치했는데 이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카페입니다. 세련된 외관과 함께 디저트와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남원 여행 패키지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이곳 동편제 마을입니다. 우리 소리의 멋과 얼 또 흥을 따라 길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동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 산악 지역에서 불려진 판소리류입니다. 서편제와 달리 남성적 특징이 강합니다. 국악 성지인 만큼 기념관도 전시관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국악 선임 묘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1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이 있고, 그다음에 60명의 선의를 모시는 악성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야외 공연장이 있고요. 이쪽 전수관으로 들어오면 판소리 기념실, 민속국악실이 있는데, 남원은 지리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은 해발고도 산자락에서 산림욕을 통한 치유와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숲의 좋은 경관과 이런 자원을 통해서 그 기반하에
우리 인체에 좋은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요. 예를 들어서 명상도 하고 오감 걷기도 하고 숨멍 때리기, 그다음에 힐링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해먹. 저녁 식사는 명품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쫀득한 육질 식감은 여러 돼지고기와 다릅니다. 하루 여행의 피곤함이 지글거리는 육향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튿날 일정은 하몽체험으로 시작됩니다. 버크셔 K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최고가 상품으로 유명 호텔과 와인숍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이제 운봉이라는 저희 해발 500m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자연 발효 건조를 시켜서 만든 이 하몽이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돼지도 지금 여기 해발 500m에서 같이 또 키우고 있어요, 버크셔 K를. 이 밖에도 서나무숲 체험과 김병종 미술관 관람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던 남원 그 이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던 남원과 또 다른 명소들을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요. 이제 다른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도 좀 색다른 이 남원과 전라도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이번 상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코레일과 연계해 구성했습니다. KTX 한량을 전용 상품으로 구분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즐김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됩니다. 남원 이 동북권 운봉 지역에 있는 체험거리,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엮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도문화관광재단 측은 남원에 이어 정읍과 순창, 임실 등의 그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1호선 월배와 안심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2개 민간 컨소시엄사로부터 월배 안심 차량기지를 달성군 제2국가산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접수받았다며 대구교통공사에 검토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국가산단으로 이전하면서 차량기지까지의 노선 가운데 역사를 2곳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제안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몰시키려는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시도교육청 전입금을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해 연 1조 원, 학교 용지 부담금 연간 2천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4조 2,746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895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의 증가와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학생 인성교육에 570억 원, 미래인재 육성에 1,530억 원이 편성됐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다문화가정 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에 3,5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대구시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입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다음 달 15일과 16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탈공홀에서 펼쳐집니다. 입장료는 알석 7만 원,
H석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티켓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전화 예매를 통해 사전 구매 가능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협약을 맺은 4개 공공기관과 함께 미혼 남녀를 위한 특별한 만남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3호선 모노레일을 전세 내어 진행됐으며 총 24명이 참여해 3쌍의 커플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성인 240명에게 사랑의 영양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종합비타민, 유산균, 칼슘,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한 영양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전국 산불 합동 진화 훈련이 달성군 구지면 대이산에서 열렸습니다. 훈련에서는 인공지능 ICT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지 및 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대피 절차를 시험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2012년 발간된 책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책에선 돌봄 노동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내립니다. 10월 29일은 국제 돌봄의 날이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고민이 더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